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로는 멘탈 관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솔직히 방금까지 설명했던 과목별 학습 전략, 그리고 유평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를 주제인데, 앞으로의 멘탈 관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현역이 아니라면 이런 멘탈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고등학교 3학년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멘탈이 약한 학생은 수능을 잘 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학생은 이제 성적이 오히려 안 좋았는데 멘탈이 좋아서 수능을 잘 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저 친구들 중에 성적이 진짜 좋게 막 6평 1개 틀리고 9평도 1개 틀린 학생이 수능에서 국어에서만 5개, 6개씩 틀리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며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 80분 제한 시간을 두고 보통 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분 동안 풀면은 그냥 수능이랑 다를 게 없어서 수능보다 더 빡세게,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더 압박을 주기 위해서 수능 80분이 아닌 70분 동안 국어 모의고사를 다 풀고 그 점수가 내 점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수학 같은 경우도 100분이 아닌 뭐 80분, 70분 이렇게 풀고, 그 70분 동안 풀면서 있던 계산 실수는 70분 동안 짧게 풀어서 생긴 계산 실수가 아닌 단순히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법을 크게 저는 4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라이벌로 느끼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무슨 문제집을 풀고, 그 친구가 무슨 학원을 다니고, 그 친구가 뭐 이 문제를 틀리니까 나도 그 문제집을 풀고 그 학원을 다니고 그 문제를 나도 풀겠다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유평을 치고 아니면 모의고사를 치고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그 성적표를 친구 걸 보고 네 이거 나보다 못 쳤네, 아니면 네 이거 나보다 잘 쳤네, 이러면서 장난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친한 친구끼리 장난칠 수 있고. 하지만 그 성적을 보고 내가 얘보다 이걸 못 쳤구나, 내가 얘보다 이걸 잘 쳤구나 하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이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수능도 아니고 모의고사인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미지 트레이닝 등 수능장 가서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망치면 어떡하지 등의 부정적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고, 반대로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등 뭐 족집게 강의 식의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뭐 타고 가서 결국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번에 투 과목 표점이 더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약간 이런 식의 쓸데없는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수능장 가면은 다 쓸모없습니다. 네, 세 번째 멘탈 관리법은 자신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라입니다. 수능장에서 긴장을 하는 이유 중 대부분이 아직 공부가 덜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못 친 이유 중에 대부분이 긴장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버리는 시간 없이 공부를 했다면은 긴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느끼면은 딱히 긴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국어 시험지를 처음 받자마자 저 같은 경우 엄매부터 풀었는데, 엄매 첫 지문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중세국어였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어서 딱 한 1분 동안은 거의 뇌정지가 와서 이걸 어떻게 풀지 하면서 이번 수능 망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1분 지나고 나서 멘탈을 다잡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어차피 남들도 모르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들 똑같이 열심히 했으면 남들도 어차피 똑같이 못 풀겠구나. 내가 못 푸는 거는 남들도 못 푼다,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문제를 푸니까 국어를 잘 치고 그리고 수능도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성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여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보완해 봐야지, 다음부터는 이건 틀리지 말고 여기서 계산 실수를 줄여봐야지 등의 생각은 괜찮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수능도 이런 점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모의고사 성적이 앞에서 말했듯이 6평은 한 4개 정도 틀렸는데 9평에서 이제 국어 3등급, 막 수학도 1등급 끝, 그리고 영어도 2등급, 과탐도 2등급, 1등급 이렇게 맞았는데 누가 보면은 이 성적을 어떻게 서울대 의예과를 가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180도 달랐습니다. 수능은 총 합쳐서 6개 틀렸는데
국어 97점, 그리고 수학 100점, 화투 39, 생명과 원 47점 약간 이렇게 맞고, 그래서 구평이랑 수능 점수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바로 수능 성적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성적보다 물론 떨어질 확률이 높긴 높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장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번 못 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자신이 하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까지 남은 4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에 웃는 얼굴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신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서울대학교의학과 윤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